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7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는 과거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나이가 같아서 친구였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한 것도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쫓아다녀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덩치가 좀 있고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마르고 왜소한 편이라서 제 이상형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죠. 당연히 이성적인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좋다고 계속 대시를 했어요. 일할 때도 일부러 저랑 같은 파트로 조를 짜달라고 하고 저는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얼쩡거리며 제 일을 나서서 자기가 했었죠. 퇴근할 때도 데려다 준다고 자꾸 그러고요. 저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 그런 행동들이 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날 생각 없다고 얘기한 적도 있죠.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제 마음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헛수고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후 얼마 뒤 제가 티켓팅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이미 시간이 지난 표를 가지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못 봤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고 잘 말씀드렸는데도 그분은 막무가내로 내가 영화를 안 봤다는데 왜 환불을 안 해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어요. 그맘때 저도 20대 초반이어서 어린 나이였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성분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저보고 뒤로 나오라고 하더니 본인이 그분을 상대했어요.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되니 자꾸 소리 지르시면 건물 경비를 부르던가 경찰을 부르겠다고도 했죠. 그 말에 그 아저씨는 더 광분해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고 뒤에 있던 저도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차분하게 그 아저씨를 제압했고 매니저님과 다른 직원들까지 달려와서 상황을 겨우 수습했었죠. 그때 너무 놀라서 손도 벌벌 떨리고 우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보고 괜찮냐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고마웠고 또 한편으론 그때부터 그 친구가 너무 듬직하고 든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대신 나서주고 지켜주려 한 것 같아서 참 남자답고 멋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일이 너무 고마워서 퇴근 후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샀고 그날 그 친구와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막상 둘이서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도 좋고 저랑 잘 맞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도 그 친구에게 마음을 좀 열었고 친하고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그 연애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었어요. 기나긴 연애였기에 나중에는 연인이기 전에 가족 같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서로가 잘 되길 바랐고 도울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제가 먼저 취업이 되었는데 저는 수입이 없는 남친을 대신해 제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남친은 아버지 차를 잘 몰고 다녔는데 제가 퇴근하면 저를 자주 데리러 오기도 했고 필요한 일에는 운전을 대신 해주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남친이 열심히 잘 들어주었고 남친 취업 준비할 때는 제가 자소서 첨삭을 도와주고 면접 연습도 도왔죠. 남친과 저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결혼 생각도 했기 때문에 남친이 잘 돼야 저한테도 좋을 것이었고 제가 잘 돼야 남친에게도 좋은 것이었죠.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싸우는 일도 거의 없이 참 알콩달콩 잘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뒤 남친도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회사 규모 자체는 엄청 크진 않았지만 연봉이나 복지가 좋았죠. 남친까지 취업을 하고 나서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기에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당연히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셨고 결혼 준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도 없이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7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 그 기간 동안 크게 싸울 일도 없이 잘 만나왔기에 결혼 생활에도 당연히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결혼하고 나서 꽤 한참까지 마치 연애하듯 알콩달콩 잘 지내왔고요. 결혼 후 2년 뒤에 아이를 출산했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두 번째 아이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이 둘.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들 육아도 도와주셔서 저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힘들지 않았고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한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군요. 사무실에 계약직 여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을 잘 못해서 일 시킬 때마다 짜증난다고요. 어린 직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랍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2살밖에 안 어리고 애 하나 있는 이혼녀라고 했대요. 그 애는 이혼 후 전 남편이 키운다고 했고요. 이혼하고 돈벌이가 필요해서 취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 여직원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좀 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 익숙치 않은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있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잘해줘라. 이혼하고 아이도 남편 쪽에서 키우는 거면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회사 생활까지 각박하면 너무 서글프지 않겠느냐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근데 일을 못하는 데다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습니다. 사소한 남편의 푸념이었고 그냥 그렇게 흘려들은 얘기였는데 그 여직원이 남편과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나섰습니다. 왜 일찍 가냐고 하니 카풀을 하기로 했다며 팀원 2명을 태워서 같이 간다고 했대요. 새로 들어온 남자 신입 직원 하나랑 여자 직원 하나인데 방향이 같다고 했죠. 그렇느냐고 하고 말았는데 그 후부터 남편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수만 대충 하고 찌뿌둥한 얼굴로 출근할 때가 부지기수였는데 언젠가부터 일어나면 꼭 샤워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머리도 만지고 향수까지 좀 뿌리는데 못 보던 향수까지 산 모양이었죠. 왜 안 하던 부지런을 떠냐고 하니 자기도 좀 깔끔하게 다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좀 씻어라 해도 마지못해 씻는 게 전부인데 이제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씻고 때 빼고 광내고 다니니 와이프로서 잘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는 남편은 묘하게 뭔가 들떠 보이고 상기되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잘 씻고 꾸미고 다니는 자체보다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그 묘한 느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상기되어 보이고 뭔가 설레어 보이기도 하는 그 모습이 말이죠. 내내 똑같은 회사 다니면서 새삼 설렐 일이 뭐가 있겠나요? 저는 장난치듯 물었죠. 요새 엄청 꾸미고 다니네. 뭘 꾸며?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더만. 향수도 새로 사고. 아니, 요즘 살찌니까 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더라고. 그게 아니라 사무실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그냥 이제 대리직급도 달았겠다.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는 거지. 글쎄,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별 소리를 다 한다. 남편은 제 장난 같은 핀잔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주말이었고 남편은 좀 더 자라고 내버려두고 아이들이랑 오전 일찍 키즈 카페라도 가려고 했죠. 그렇게 남편 차에 아이들을 태웠고 키즈 카페로 가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한 차가 칼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정거를 했고 뒤에선 아이들도 놀라서 울었죠. 거의 부딪힐 뻔했기에 저도 시겁했고요. 그 차는 유유히 가버렸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차 사고 낼 뻔 해놓고 지는 도망간다니. 저런 차는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즈카페에 갔다 온 뒤 바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올라왔어요. 남편은 그 시간까지도 드러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칼치기한 운전자 영상을 신고하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그 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는 한 여자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 남편이 카풀을 해서 태운 여자 직원 같았어요. 그런데 그 둘의 대화가 심상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회사 가기 싫다. 그대로 그냥 회사 가지 말고 쭉 달려서 어디 바다라도 보러 갔으면 좋겠어. 확 그래버릴까? 안 돼. 둘 다 회사 째면 어쩌려고. 다 티나게? 뭐 어때? 진짜 확 그래버릴까? 나도 출근하기 싫은데. 나랑 바다 가고 싶지? 당연한 걸 뭘 물어. 우리 다음에 연차 맞춰서 제주도라도 갔다 올까? 1박이라도. 나 제주도 간 지도 오래됐는데. 좋지. 그 대화를 들은 저는 뇌가 일시정지 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이게 남편 목소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다시 들었는데 다시 들어도 남편이 맞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이 여자는 뭘까 싶더라고요. 시간대를 보니 출근 시간대고 대화로 유추를 해보면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신입 직원 2명과 카풀한다고 했는데 차 안에는 이 여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이 난 건가? 이게 바람 피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뒷목까지 서늘해지더라고요. 살면서 생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전 녹화 영상들도 찾아봤습니다. 매일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 둘의 대화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자기야, 내가 준 향수 뿌렸어? 어때? 한번 맡아봐. 좋다. 자기랑 잘 어울려. 그래? 마누라는 뭐래? 별 얘기 안 하던데? 갑자기 향수 뿌리고 그러는데도 별 얘기 안 해? 관심이 없나 보다, 남편한테.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자기한테 관심 많으니까 상관없지? 자기만 나한테 관심 있으면 돼. 저는 입을 틀어막고 다른 영상들도 일일이 다 틀어봤습니다. 그 수많은 출근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 두 인간들의 더럽고 끈적한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 들어 잘 꾸미고 다니고 부쩍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 여자가 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대화를 가만 들어보니 대화 중에 그 여자더러 혜민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몇 번 들렸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혜민이구나 하는데 뭔가 이름이 낯이 익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 일 못하는 이혼녀 이름을 혜민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럼 그 이혼녀 직원이랑 바람이 난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기분에 그 길로 달려가 늘어지게 자고 있는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이래, 자는 사람한테. 지금 잘 때야? 당장 일어나. 왜? 무슨 일인데? 이혜민. 제 입에서 그 여자 이름이 나오자 남편도 잠이 좀 깬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너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갑자기 왜 그래? 아침마다 카풀한다고 태워주던 여직원이 그 여자야? 신입 남직원, 여직원 태워준다며.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너
이 여자랑 바람난 거지? 저기,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료고. 내가 다 들었어. 너는 동료랑 속옷 색깔 얘기까지 하니 미친놈아? 제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입을 다물더라고요. 둘의 그 모든 대화를 다 들었는데 어설프게 발뺌하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남편 뺨을 갈겼고 왼쪽 뺨을 한 번 더 갈겼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고요. 너 어쩔 거야?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그러자 남편이 그랬습니다. 미안해. 헤어질게. 헤어진다고 하면 그만이야? 사람 배신 때려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냐고! 미안해. 저는 분통이 터져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제가 울든지 말든지 남편은 그냥 입만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고 저를 달랠 생각조차 없었죠. 저는 한참을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전화하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그러냐고 했고 저는 이혼당하기 싫으면 당장 전화하라고 날뛰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응. 네가 이혜민이야? 제 말에 그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구세요? 누구겠니? 나중엔 마누라지.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전화했는지는 알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왜 반말이에요? 뻔뻔스러운 그 말투에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차분하게 따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반말이냐고. 내 남편하고 노란한 거 다 알고 전화했는데 너한테 존댓말 해주리?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다 알고 전화하는데 어따 대고 발뺌이야 미친년이. 어따 대고 욕이야? 어따 대고?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너네 집으로 찾아가줘? 회사 찾아가서 다 엎어볼까? 나 네 남편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 여자는 똑같이 반말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중에 인연이 너랑 아무 사이 아니란다. 자기야, 내가 사준 향수 어쩌고 이지랄 떨던 년이 너랑 아무 사이 아니란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는 입 다물고 있는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뺨을 다시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여자도 놀랐는지 호들갑 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중현 씨 때렸어요? 이것들이 불륜 저질러 놓고 어디서 내빼고 있어? 그만 좀 해! 그만해! 저는 다시 남편 뺨을 때리려고 했고 남편도 제 팔을 잡고 막더라고요. 이거 안 놔? 남편은 제 팔을 놔주지 않았고 저는 열받아서 남편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발길질을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분통이 차오른 데다 팔까지 잡혀서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억하고 소리를 지르며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 통화 너머 그 여자, 아니 그년도 난리법석을 치더라고요. 미쳤어요? 지금 중현 씨 때린 거예요? 깡패예요? 중현 씨, 연병하네. 너한테 가서 똑같이 해줄게. 너 나한테 좀 쳐맞아야 제대로 얘기할 것 같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저랑 남편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가니 아이들도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보일 꼴은 아니었지만 그때 저도 눈이 너무 돌아서 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배를 움켜잡은 채로 겨우 일어나더니 저한테서 폰을 뺏어서는 그대로 껐어요. 그리고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디가? 그녀한테 가? 아, 그만하라고, 애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건 알아?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싸우니 놀란 듯 울었고 아이들 우는 소리에 저도 그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우는 아이들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저는 카톡으로 당장 다시 안 오면 시댁에도 알릴 거고 우리 집에도 알릴 거다. 그리고 그년 찾아내서 가만 안 둘 거다 그랬습니다. 저도 너무 악에 받쳐 있었죠. 그날 밤늦게 남편은 다시 돌아왔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저는 뭘 잘했다고 술 처먹고 들어오냐고 했는데 남편 놈 그러더군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달라면 해줄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준다는 소리야? 내가 이혼해주면 그년이랑 살림 차리게. 이혼 여인데다 애도 전 남편이 키운다고 하니 거칠 게 없지? 너 미쳤니? 갑자기 그 여자한테 빠져서 마누라고 자식이고 안 보여? 나는 그렇다 쳐도 애들은 아예 안 보이냐고. 어떻게 이혼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그럼 이혼 안 할 거야? 지금 이혼 소리 할 순서냐고. 너 그 여자랑 어떻게 할 거야? 끝내야지. 확실해? 끝낼게. 전화해 지금. 늦었잖아. 그년이랑 같이 있었어? 여태까지? 아니야, 나 혼자 술 마셨어. 그럼 전화해. 해서 똑바로 얘기해, 네 입으로.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집에 들어갔어? 어디야? 집에 들어갔냐고 묻는 걸 보니 나가서도 이 여자랑 통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일단 참았죠. 집이고 우리 끝내자. 끝내자고? 그래, 뭐 대단하게 시작한 건 또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이제 회사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미덥지도 않은 마무리였죠. 됐지? 되긴 뭐가 돼. 그럼 어쩌라고? 참 뻔뻔하다. 바람핀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 바람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그렇고 그런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을 퍽이나 믿겠다. 너 같으면 믿겠어?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바람핀 거 걸려놓고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더 속이 뒤집혔죠. 작은 방에서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생각할 거야. 그거 결정되기 전까지 이 방에 들어오지 마. 남편은 지가 더 환한 얼굴로 베개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무너져서 침대에 엎어져 울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남편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당장 이혼이었죠. 하지만 아이들도 걸리고 또 저도 여태까지 소중하게 잘 지켜온 가정을 이런 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괘씸했지만 그냥 스쳐가는 작은 바람 아니었을까, 그냥 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 회사에 다니는 한, 남편과 마주치는 한, 그 여자와 남편이 어떻게 끝낼 수 있겠나요? 저는 남편에게 회사를 옮기던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그래야 되냐고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으면 싹싹 빌어서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할 텐데 남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원하는 게 뭐야? 나랑 이혼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면 어쩌라는 거야. 그럼 그년더러 그만두라 그래.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그럼 그년이랑 계속 같은 회사 다니시겠다. 끝냈다니까. 별 사이도 아니었고. 한 번만 더 별 사이 아니라고 해? 내가 다 들었는데. 어쨌든 우린 끝냈고. 회사 그만두라고. 싫어. 그럼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줄게. 나한테 책임 돌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 너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 그런 건 아니라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저에게 비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혼은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도 이혼하라며 뻗대고 있는 것도 남편이었죠. 저는 잠도 못 자고 내내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5kg 빠질 정도였죠. 고민 끝에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어머님은 중현이가 미쳤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죠. 너 제정신이야? 회사에 딸린 이혼녀랑 눈 맞아서 재우애매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아, 이혼은 내가 하자고 한 건 아니야. 그런 게 걸렸으면 싹싹 빌어야지. 왜 뻗대고 있어? 너 그 여자랑 끝낸 건 맞아? 끝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별 사이 아니야. 야, 이 미친놈아. 재우애미가 너랑 그 여자랑 찍힌 녹음 영상인가 뭔가 우리한테 다 들려줬어. 뭐가 아무 사이 아니야. 미치겠네. 어쩌려고 그래. 그년 집 어디야? 내가 찾아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거야. 그러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어머님 전화까지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울면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했어요. 바람핀 거 걸렸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고 나오는 거 보라면서요. 어머님은 미안하다며 당신이 얘기를 좀 해보겠으니 이혼은 생각 말라고 하셨죠. 저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지만 딱히 시부모님이 나서서 뭔가를 한 건 없었습니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편은 아니셨겠죠. 게다가 제가 시댁에 찾아가서 다 일러 바쳤다고 남편은 지가 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그 여자네 집으로 간 모양이었죠.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분통 터져서 남편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그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까지 집을 나간 상태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 집을 찾아내야겠다. 찾아내서 남편과 그 여자를 아주 동네망신을 시켜야겠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 주소를 알 길이 없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시간도 많지 않아서 무작정 따라다닐 수도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영상이 떴어요. 참 우연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불륜 전문 탐정 유튜브 인터뷰 영상이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고 다행히 지역이 멀지 않아 고민 끝에 의뢰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그 탐정으로부터 상간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상간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 남편이 정말 그 여자네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보란 듯이 그 여자네 집에서 같이 출퇴근하는 사진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 인간은 그 여자랑 웃으면서 같이 출퇴근하고 허리 껴안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갑자기 탐정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사모님이 저한테 말하신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던데요? 네? 저는 탐정이 저에게 주는 그 여자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에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한참을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남편을 한껏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이혼을 해주겠다 결심도 했고요. 오냐, 너네가 무슨 금지된 사랑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절절했지. 그 사랑도 이제 다 끝났다.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모든 걸 다 밝히고 어떤 얼굴인지 궁금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탐정은 저에게 확보된 증거로 곧바로 소송을 할 거냐고 했는데 저는 소송도 할 거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로 쳐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소송으로만 끝낼 수 없고 아주 눈앞에서 개망신을 줄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남 눈치도 잘 보고 큰 소리 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 당하니까 이판사판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고 제 회사에는 연차를 쓰고 남편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폭로를 하려니 두근거려서 우황청심원도 한 병 먹고 갔죠. 그렇게 저는 그 회사 사무실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입구에 있던 여직원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죠? 안녕하세요. 저 여기 다니는 나중현 씨 와이프인데요. 아, 나대리님이요? 잠시만요. 여직원은 남편을 불렀고 다른 팀 파티션에 앉아있던 남편이 나오다가 저를 보고 입이 뜨악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달음에 달려오는 겁니다. 여기 왜 와? 일단 따라 나와. 하지만 저는 남편을 쌩까고 그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이혜민 씨라는 분도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혜민 씨요? 네, 이혜민 씨. 그러자 남편이 시겁하며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아, 혜민이는 왜 불러? 나와! 이거 안 나?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에 실랑이가 붙으니 그 여직원도 놀라고 그 근처 직원들도 다 놀랐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죠. 이혜민 씨, 나 나중엔 와이프인데 내가 온다고 했죠? 나오세요. 삽시간에 사무실 사람들 다 웅성거렸습니다. 이혜민은 사무실에 없는지 안 나오다가 잠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다 온 모양이었죠.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도 쳐다보고 있으니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빤히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여자였죠. 이혜민 씨? 나 나중엔 와이프. 그 말에 그 여자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쓱 쳐다보더라고요. 이혜민 씨, 남의 남편을 데리고 있으면 어떡해? 집에 안 보낼 거야? 집에 보내야 당신들이 원하는 이혼을 해주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저는 크게 외쳤고 사무실 안에 사람들 난리가 났죠. 남편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제 팔을 세게 당기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와. 이거 안 놔?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뿌리치며 외쳤죠. 말해봐. 내 남편 언제 보낼 거야? 이혼해 줄게. 이 인간 너 가져. 언제 보내줄래? 어? 야, 너 진짜?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눈알만 굴리고 있고 남편은 저를 질질 끌고 가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외쳤죠. 놔! 너 전현이랑 살아. 살게 해줄게.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다는데 전현이랑 살아. 그래도 집에는 들어와야 이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전현 집에서 같이 살면 그만이야? 저는 너무 떨리고 극도의 흥분 상태였지만 그래도 집에서 준비해온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나오라고! 하면서 남편이 제 팔을 마구 잡아당겼고 저는 안 끌려가려고 파티션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무실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입구문이 열리면서 나이 지긋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란들이야? 복도에서부터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리던데? 회사의 대표가 출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 대표는 저를 보고 물었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남의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세요? 나들이, 이분 누구셔? 아내분이셔? 대표님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잘 됐네요. 저 사실 대표님 보러 왔거든요. 저를요? 네,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시죠. 야, 너 미쳤어? 대표는 심상찮은 표정으로 보더니 저보고 일단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춰서는 남편 보고도 따라오라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계속 미쳤느냐 그냥 가라고 속삭이는데 저는 콧방귀 끼고 대표실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 남편이 여기 사무실 여직원하고 바람이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여직원이랑? 네. 그 말에 대표가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사실인가?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릴 것도 있고요. 아, 잠시만요. 네? 대표는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대표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건 다 부부 개인의 일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소란을 피웁니까? 어이 나대리, 이런 일은 집에서 해결해야지 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 대표는 개인 일인데 왜 회사에서 이러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로운 기분으로 말했죠. 글쎄요, 대표님. 이게 나중현 대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요? 나중현 대리가 바람핀 여기 직원이 이혜민 씨거든요. 그 말에 대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대표님도 아주 잘 아시죠?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그 말에 대표의 입이 떡 벌어지고 남편도 얼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미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집을 나가서 그년 집이 어딘지 내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하나 붙였거든. 근데 아주 기막힌 사실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나오대.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대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진의 남편도 일시정지가 되었죠. 왜냐면 이혜민이 회사 대표랑 모텔에 가는 사진이 찍혀 있었거든요. 대표님도 이혜민이랑 자는 사이죠. 그 말에 대표 얼굴 벌개지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회사 대표랑 직원이랑 한 여자를 두고 그랬는데 이래도 이게 저희 집만의 일인가요? 남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지 크나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고 대표도 벌개진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야, 나중현, 너 이혜민이랑 살아. 이혼해줄게. 위자료 소송 다 들어갈 테니까 그거나 제대로 내고 너는 저 더러운 년이랑 살라고. 근데 그러려면 해결해야 될 게 많을 거다. 왠 줄 알아? 이혜민, 이혼녀 아니야. 유부녀야. 제 폭탄 발언에 남편도 대표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쟤 이혼 안 했어. 남편이랑 애 놔두고 그냥 집 나온 거더라고. 제 남편이 저 여자 찾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연락해줬어. 이 회사라고. 아까 연락했으니까 이제 올 때 다 됐겠네. 내가 이 모든 사실도 다 얘기해줬어. 애초에 집에서 나온 것도 다른 남자 만나다가 걸려서 도망친 거래. 그러니까 나중현, 그리고 대표님, 둘 다 유부녀랑 놀아난 거고 지금 그 남편이 여기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청하게 입만 벌리고 있고 그 대표는 뒷목 잡고 의자로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나가세요. 나대리, 너도 당장 네 마누라 데리고 나가. 그리고 다시는 회사로 들어오지 마. 알았어? 대표가 고함을 지르는데 그 순간 밖에서 소란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혜민 남편이 찾아온 것 같았죠. 그 남편은 눈이 벌게져서 이혜민 어디 있느냐고 고함 지르고요. 저는 재빠르게 대표실 문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갔어요. 제가 아까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저 대표실 안에 이혜민 씨랑 바람난 제 남편, 그리고 같이 놀아난 대표까지 같이 있어요. 그쪽 아내랑 놀아난 사람들이니까 어디 얘기 잘 해보세요. 제가 알려주자 그 남자는 눈이 돌아서 대표실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남편 그 남자에게 멱살 잡히고 대표는 도망 나오면서 다른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도망가려는 이혜민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이혜민, 너 어디 가? 그 말에 이혜민 남편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이혜민을 붙잡아서 패대기 쳤습니다. 야, 너 내 돈 들고 잠적하더니 여기서도 이 지랄이냐? 너 진짜 죽을래? 이거나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오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도둑년. 남편하고 애 버리고 돈까지 들고 도망간 이 도둑년 신고 좀 해주세요. 그거 내 돈이잖아. 그게 왜 네 돈이야, 이 망할려나. 네가 뭘 잘했다고. 그리고 가출해서 또 바람쥐야? 너는 병이야.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 이혜민 남편은 그 와중에 도망가려는 대표한테 다시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표라는 인간이 직원이랑 놀아나? 네 마누라도 알아? 아, 이거 안 놔? 경찰 안 불렀어?
정말 난장판,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팔짱 끼고 그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뒤 경찰 도착했고 대표실로 우르르 들어가서 서로 큰 소리로 대화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갔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제 예상대로 잘 터트린 것 같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준비했던 대로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했고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며칠 지나서도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더군요. 저보고 중현이 회사 가서 깽판 쳤느냐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원망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이 중현이는 그 회사 잘렸고 그 남자로부터 상간소송도 당했답니다. 남편은 자기는 이혜민이 이혼 여인 줄 알았다고 팔짝 뛰면서 대응한다고 했지만 그 대표는 자기 집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이혜민 남편에게 위자료 주기로 하고 덮기로 했대요. 참고로 저한테도 연락 와서 위자료 명목에 돈을 줄 테니 절대 다른 데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도 자기 집에서 알까봐 두려운 눈치였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돈 받고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중현이와 그 여자 둘 다 잘리고 중현이는 저랑 그 여자 남편한테 상간소송당하고 주변에 소문 다 나서 다른 데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답니다. 제가 너무 깽판을 쳐서 그렇다면서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아빠이고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그냥 곱게 이혼해주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면서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누르며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머님과 연락할 일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애들 아빠이고 살아온 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애들 아빠인데다 살아온 정까지 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바람피고 그 여자랑 살려고 집 나가고 연락 두절되고 저는요 오히려 나중에는 믿었고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은 저 잘도 배신했는데 저는 누구 좋으라고 곱게 이혼해줘야 되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현이 인생 망쳐놓으니까 속 시원하니? 네, 속 시원해요. 그러게 누가 바람 피랬나요? 어머님이 피라고 했어요? 지 인생 지가 망친 거죠. 얘가 정말 저한테 이런 소리 하셔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곱게 아드님하고 이혼해 줬어야 됐는데 깽판을 쳤네요. 제가 그럴까요? 어머님 저도요. 이 일을 겪으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 원망하실 거 없어요. 어머님 아들이 모두 자초한 일입니다. 유부녀면서 이혼녀라고 속이고 대표랑도 붙어먹던 그런 여자 좋다고 저한테 이혼해달라던 게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어리석은 걸 원망하지 피해자인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나중현한테 위자료나 똑바로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 끊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본인 아들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저를 원망하는지. 그러게 누가 그따위로 살라고 했나요? 저는 어머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을 믿고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감도 몹시 큽니다. 남편을 믿었고 함께한 그 긴 시간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욕정에 빠져서 오랜 시간 함께해준 저와 가정을 쉽게 버렸죠. 그런 남편에게 걸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다 터뜨리고 나중현과 그 여자도 개싸움 나는 것까지 듣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 속에 남은 채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증거가 확실해도 소송이라는 게 빨리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루빨리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서 저도 남편이 없는 제 삶을 잘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은 만큼 남은 인생 그냥 아이들만 보며 제 커리어만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려 해요. 지금은 상처가 너무 깊어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